네, 여러분 14주차 수업 2차 영상 이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 우리가 몇 번까지 했더라? 21번까지 했죠. 그래서 요거 22번부터 계속 이어서 좀 진행을 하고 총 30번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1페이지까지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가 60일부터 80일까지다. 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갈 텐데 이게 지금 근데 언뜻 보면은 몇 문제 안 되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한 문제당 5개씩이기 때문에 이 5문장 중에 또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몰라서 여러분들 입장에선 사실 어느 정도는 분량이 많으면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공부하시면서 가령 제가 만약에 22번 문제로 낸다면 22번에 그래서 뭐 가령 4번 문제로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23번에 5번 문제로 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제가 따다가 시험 문제를 낼 텐데 우리 책 안에서 내는 건 맞습니다. 책 바깥에 있는 문장을 새로 만들진 않아요. 단 우리 책 안에서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떤 문제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같이 보면서 체크 잘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전 빨리 우리 이제 두 번째 영상도 부지런히 진행을 해야죠. 첫 번째 영상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두 번째 영상 그래서 30분까지 후루루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2번부터 시작을 할 건데 22번에도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1번부터 5번 중에서 맞는 거를 고를 시간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럼 한번 맞춰보세요. 1번부터 5번 중에서 정답, 그러니까 틀리지 않은 거 자연스러운 문장 선택해보세요. 자, 그럼 다음은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은 4번만 맞는 거고 나머지는 수정을 해야 되는 문장인 거죠. 4번 보면 인간은 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할 뿐 아니라 타인의 경험을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타인에게 전달할 뿐 아니라 타인의 경험을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오류 없죠? 맞죠? 자, 그럼 나머지 오류들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1번. 마음을 열어놓고 글을 읽되 독자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한다. 22번 문제의 오류 패턴을 1번부터 파악을 했어. 뭐예요? 그치? 중복 표현 문제네요. 그러면 봐봐. 22번에 1번 먼저 보면은 읽되 독자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에 그렇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랑 기존에 이거 중복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써줘야죠. 독자 자신이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아니면 기존을 빼주고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네. 오케이. 감 잡았어. 그럼 2번도 보세요. 능동적인 독자는 내용이 뒤바뀐 역전적인 구조를 가진 이야기도 나름대로 고쳐서 표준적인 구조에 짜맞추어 이해한다. 자, 요것도 눈치채셨죠, 여러분? 내용이 뒤바뀐가 역전적인 같은 말이죠. 내용이 뒤바뀌었다, 역전됐다라는 뜻이니까 둘 중에 하나 이것도 능동적인 독자는 역전적인 구조를 가진 이야기도 아니면 내용이 뒤바뀐 구조를 가진 이야기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의자가 이렇게 삐걱대가지고 자, 왜 그러지? 자, 그 다음 3번 계속해서 보면 한편 직립보행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손의 자유를 얻고 이로 인하여 도구를 제작하고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그러네. 여러분 제작하는 게 만든 거죠. 도구를 제작하다, 도구를 만들다. 그러니까 이것도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직립보행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손의 자유를 얻고 이로 인하여 도구를 만들어 아니면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 중에 하나를 딱 써주면 되겠네. 자, 5번. 이 한 편의 글은 여러 단락으로 구성되므로 글의 구조를 파악하려면 각 단락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아 파악해야 된다. 파악하려면 파악해야 된다. 이것도 계속 그러니까 파악하려면 잘 이해해야 한다. 아니면 파악하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중복이죠. 그래서 파악하려면 각 단락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한다. 아니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만 같은 내용 잘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아 파악해야 한다. 이거 지금 여러 번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중복이 될 경우에는 비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선택해서 문장을 써주면 되겠죠. 22번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중복 표현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 23번 이것도 여러분한테 짧게라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먼저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거 맞는 거 찾아보시는 거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답은 2번입니다. 볼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문명의 이기를 이용할 때 인간을 위하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 번에 크게 어색함이나 부자연스러운 거 없이 잘 읽히고 이해가 되고 의미 파악이 되면은 맞는 거니까 일단 2번이 맞는 거죠. 그럼 나머지 볼까? 1번부터 볼게요. 1번. 이번 사고는 사람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으므로 더욱 안타까운 것이다. 이거는 호응 불일치죠. 우리가 뭐뭐한 것은 뭐뭐한 것이다 라고 해서 것이다로 끝나려면 앞에 뭐뭐는 뭐뭐한 것은 뭐뭐한 것이다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번 사고는 사람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으므로 더 안타깝다 하면 되지. 안타까운 것이다. 그럼 이번 사고가 안타까운 점은 뭐뭐 사고였기 때문이다. 뭐뭐 했던 것이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사고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안타깝다. 이번 사고는 그래서 뭐뭐한 것이다로 끝나면 안 되죠. 안타깝다. 이것도 호응을 맞춰줘서 수정을 해주면 되고 3번. 사회에 대한 종교의 간섭이 지나치게 되면 상황의 변화에 따르는 사회의 발전을 저해될 수 있다. 발전을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전이지. 사회에 대한 종교의 간섭이 지나치게 되면 상황의 변화에 따르는 사회의 발전이 저해되는 거죠. 발전을이 아니라 발전을 저해시키는 거고 만약에 을로 할 거면 내 발전이 저해될 수도 있다. 발전 2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기 말의 사전을 가지지 못한 것은 문화민족의 커다란 수치일 뿐만 아니라 민족 자체의 문화 향상을 꾀할 수 없다. 자, 이거는 뒷부분에 주어가 제대로 있는지를 보는 건데 자기 말의 사전을 가지지 못한 것은 문화민족의 커다란 수치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민족 자체의 문화 향상 뭐하면 이게 만약에 말이 되려면 자기 말의 사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민족 자체의 문화 형성을 꾀할 수 없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호응이 안 되잖아요. 자기 말의 사전 없이는 민족 자체 사전이 없다면 없이는 민족 자체의 문화 형성을 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새롭게 그 주어 부분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사회에 대한 자기 말의 사전을 가지지 못한 것은 문화, 민족의 커다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자기 말의 사전 없이는 아니면은 그냥 앞에 자기 말이 있으니까 그것이라는 걸로 해줘도 이해가 되죠. 그것 없이는 민족 자체의 문화 향상을 꾀할 수 없다. 아니면 자기 말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한 그 나라의 언어 없이는 이란 뜻이니까 이게 어렵게 써가지고 자기 말의 사전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는 있지. 한글이라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언어가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것 없이는 민족 자체의 새로운 문화 향상을 꾀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야죠. 자, 그 다음 5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기화할 수 있는 힘으로 21세기의 어떤 도전에도 당당히 맞서 극복해 나가는 바탕이 될 것이다. 뭐가 이런 바탕이 될 것이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기화할 수 있는 힘으로 21세기의 어떤 도전에도 당당히 맞서 극복해 나가는 바탕이 뭐가? 자꾸 뭐가라고 이제 말장난처럼 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이게 이거 지금 5번 하는 거 맞죠? 5번 고쳐다 보면은 자, 그래서 뭐가 극복해 나가는 바탕이 될 것인가가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 주어를 만들어줘야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기화할 수 있는 힘은 그 힘이
바탕이 될 거라고. 뭐를 할 수 있는? 21세기 어떤 도전에도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거라고. 이 힘 자체가. 그러니까 힘이 주어가 돼야지. 그래서 힘으로가 아니라 힘은. 주어 표현에 은는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기화할 수 있는 힘은 21세기의 어떤 도전에도 당당히 맞서 극복해 나가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 힘은. 자, 그렇게 고쳐주면 되고, 그 다음 24번. 자, 24번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답을 골라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표시를 해줘야지. 자, 24번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꾸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좀 스스로 답을 고르고 문장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재촉하는 느낌인데 24번의 답은 맞는 표현은 4번입니다. 우리 책이 유독 4번 좋아해.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공평성이란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주는 것이다. 공평성이란 뭐뭐가 뭐뭐하게 뭐뭐하는 것이다. 맞네. 틀리지 않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그럼 나머지는 다 같이 고쳐봐야겠지. 1번부터 볼게요. 국제 농산물 가격의 인상으로 국내 물가가 불안정한 가능성이 크다. 불안정한? 지금 불안정하다는 건 지금 현재 불안정한 건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그럴까 가능성이니까 앞으로 도래할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해질 이라고 미래에 앞으로 해지게 될, 그러니까 불안정하는 지금 현재. 국제 농산물 가격의 인상으로 국내 물가가 앞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큰 거지. 이거는 이제 시제에 대한 문제네요. 24번은 그럼 나머지도 약간 시간성에 대해서 나오는가? 볼게요. 일단 1번은 그렇게 고치면 되고 2번. 시험을 끝낸 나에게 선생님께서는 컴퓨터를 열심히 배우고 운동을 권하셨다. 이거는 성분일치네. 컴퓨터를 열심히 배우고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그렇지. 컴퓨터를 배우고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앞에 뭐가 뭐 했으면 뒤에도 이걸 A and B로 할 거면 컴퓨터를 열심히 배우고 운동도 열심히 하라고. 뭐 운동도 아니고 운동을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컴퓨터를 열심히 배우고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권하셨다. 시험을 끝내 이제 근데 어른들은 참 그래. 이제 겨우 시험 끝내서 좀 늘어지게 놀아볼까 게으름 좀 피워볼까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다 새로운 미션을 주시죠. 그런 것처럼 시험을 끝낸 나에게 선생님께서는 컴퓨터를 열심히 배우고 운동도 열심히 하라고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앞에 성분 일치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3번.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게 바로 아까 했던 것이다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이니까 뭐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로 끝나야 문장 호응이 맞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수정이 어렵진 않아. 뭐뭐 한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외국어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뭐뭐한 것은 뭐뭐 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쉬웠어. 이 문제는. 자, 5번. 금융실명제는 검은 돈의 차단으로 경제발전에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할 수 있다.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 금융실명제가 무슨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금융실명제는 검은 돈을 차단해서 경제 발전에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실명제가 뭐를 하는 거야? 역할을 하는 거지. 추진이 아니라. 그래서 금융실명제는 검은 돈을 차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이지 않은 돈 같은 걸 차단해서 경제 발전에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추진하다라고 하는 거는 막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서 금융실명제는 검은 돈을 차단해서 뭔가 이렇게 윤리적이지 않은 것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을 할 수 있다로 추진을 역할로 고쳐야죠. 자, 그 다음 그러면 24번까지 다 했습니다. 25번 이것도 여러분한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답일까? 두구두구두구두구. 답은 25번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은 5번입니다. 자, 5번 볼까요? 절에 이르는 길은 양편에 울창한 소나무들이 빽빽히 늘어서 있어서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했다.
오케이, 맞는 답이요. 그러면 나머지 같이 고쳐볼게요. 1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자기네 역사의 약점을 감추어서 기록하고 있다? 자, 바로 앞에 나왔던 몇 번이야? 24번에 나왔던 뭐뭐 한다는 것이다의 문제가 또 그대로 나왔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제는 눈 감고도 풀겠죠. 이런 호응 문제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럼 뒤에 어떻게 끝나야 돼?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블라블라블라 역사를 감추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치, 이렇게 끝나야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뭐가 됐든 내가 뭐뭐 하는 것은,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뭐 한다는 것이다로 끝나야지 호응이 맞죠. 자, 그래서 이건 진짜 쉬웠어. 1번은. 자, 그리고 2번. 솔직히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자, 생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은 스스로가 이렇게 막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이 내 생각은 내가 하는 거잖아. 능동적으로. 그래서 솔직히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하는으로 바꿔주셔야죠. 여러분, 솔직히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솔직히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이 맞죠. 3번. 유치원 꼬마들도 모름지기 줄을 서서 차례대로 버스를 타는데 하물며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잖아. 하물며의 호응이 되려면 유치원 꼬마들도 모름지기 줄을 서서 차례대로 버스를 타는데 하물며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한 데서야 말이 되겠는가. 하물며 어른들이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 하물며에 맞는 호응. 유치원 꼬마들도 모름지기. 여기는 이런 부사가 많이 모름지기 뭐뭐 했는데 모름지기 줄을 서서 버스를 타는데 하물며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한 데야 말이 되는가. 라고 해서 하물며는 이렇게 그런 이제 호응이 하물며 그래서 말이 되는가로 해주셔야죠. 그 다음 4번. 이 건물들은 방한과 방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거는 딱 봐도 방한이니까 뭐야? 추위를 막고 지진을 막는다는 뜻인데 거기에 또 견딜 수 있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중복 표현이죠. 방한과 방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라고 해야지. 그걸 견디는 게 아니면 이렇게 하려면 그 혹한과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이라고. 그러니까 방을 빼줘야지. 그러니까 방한과 방진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추위와 지진을 견딘다라는 뜻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걸 방지한다. 그걸 막는다라는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건물들은 그러면 방한과 방진을 위해 아니면 방진에 맞게 특별히 설계되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혹한과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해서 이거는 중복 표현을 하나 빼줘야죠. 4번까지 다 고쳤네. 자, 그 다음 26번. 자, 그럼 여러분 26번은 몇 번이 답일까요?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또 잠깐 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사물의 인상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극을 받을 때 비로소 떠오르게 된다. 그렇지, 우리가 뭘 봤을 때 인상이 이렇게 딱 그냥 바로바로 인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딱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인상적으로 남는다라고 했을 때 자극을 받았을 때 떠오르는 것이다. 2번 맞죠? 그럼 1번부터 다시 고쳐보죠. 1번.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믿음은 불가능을 절대로 가능하게 해준다. 절대로는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부정 앞에 쓰는 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믿음은 불가능을 절대로가 아니라. 그렇지. 불가능을 항상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은 없어. 항상 가능해. 그래서 항상 아니면 언제나. 반드시 뭐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표현 앞에 오는 부사로 바꿔줘야죠. 반드시 가능하게 해준다. 언제나 가능하게 해준다. 항상 가능하게 해준다. 어떤 표현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현을 쓰시면 되지만 긍정 표현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고쳐주셔야죠. 3번. 하늘의 수많은 별들에게는 변화가 있고 이것도 무정부리니까 별들에는 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는 할 때 이게 에게는이 되려면 사람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유정물일 때 에게는이고 별들은 그냥 무정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들에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에는 변화가 있고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의 삶과 연관지어 생각했다. 별들에는 변화가 있는 거죠. 하늘의 수많은 별들에는 변화가 있고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의 삶과 연관지어 생각했다. 별들에는. 4번. 철학자들에게는 상식이 거부되기 때문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지혜를 받아들인다. 철학자들에게는 상식이 거부되기 때문에 새로운 깨달음, 누가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주어가 없죠. 철학자들에게는 상식이 거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그들은 이제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걸 거부하는 게 보통 철학자들이니까 그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지혜를 받아들인다. 누가? 철학자들의 상식이 거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라고 하면 앞에 철학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지혜를 받아들인다. 철학자들의 상식이 거부되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과학자들의 연구는 항상 자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모든 학자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이것도 누가? 과학자들의 연구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모든 학자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누가? 철학자들은 그 결과를 모든 학자들에게,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내가 아직 4번. 그러니까 그 5번. 과학자들의 연구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과학자들은 그 결과를 모든 학자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4번, 5번 둘 다 앞에 주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철학자들로 시작했으니까 주어가 철학자들은 이 중간에 있어야 되고 5번은 과학자들의 연구니까 과학자들은 그 결과를 그러니까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발표해야죠. 그래서 어떤 이론이라든가 새로운 지식을 공유해야지. 그래야 과학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은이라는 주어가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다 고쳤고 그 다음 27번. 자, 그럼 27번도 여러분 정답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읽어볼게요. 김치는 가장 한국적인 음식이므로 김치의 맛에 대한 판단을 외국인의 미각에만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맞네. 김치는 가장 한국적 음식 맞죠? 그렇기 때문에 김치의 맛에 대한 판단을 외국인의 미각에만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 그러네. 잘했어요. 자, 그럼 나머지는 고쳐봐야죠. 1번 보세요. 지난 30년간의 노력으로 드디어 우리의 산이 푸르게 되어졌다? 이런 거는 진짜 이제 쉽다. 되어졌다가 아니야. 되어진 게 아니라 그 푸르게 되었다. 지난 30년간의 노력으로 드디어 우리의 산이 푸르게 되었다. 2번. 그 환자는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하게 식사를 함으로써 이것도 진짜 5조 5억 번 나왔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하게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문장의 어떤 그 성분일치죠. AND로 A, and, B니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적절하게 식사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뒤에 적절하게 식사를 한다라고 해서 문장 성분이 그렇다면 앞에 규칙적인 운동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적절하게 식사를 함으로써.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적절하게 식사를 함으로써 건강을 되찾았다라고 해야죠. 자, 3번. 사람은 일생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데 그의 삶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 뭐가?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그의 삶, 일생을 통해서 배우는 일 자체가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것이라고 해도 바로 앞에 문장을 이제 포함하는 거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해줘도 돼요. 사람은 일생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그의 삶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해서 그것은이 있어야죠. 무엇이 필요한 일이라는 건지가 없으니까. 4번.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셔서 손님이 왔다고 아버지를 오시라고? 아버지는 존칭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할아버지 시점에서. 할아버지, 지금 여기서 가장 존칭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존칭이죠.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제 그러니까 전화란 게 할아버지니까 요건 하셔서라고 올리는 게 맞는데 아버지는 할아버지 입장에서 오라고 한 거지. 어디까지나 지금 이게 할아버지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할아버지 관점에서는 아버지는 오라고 하는 거지. 오시라고가 아니라 오라고 하셨대. 자, 지금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 페이지 더 남았습니다. 30분까지 우리가 했기로 했기 때문에 후루룩 이것도 해보죠. 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풀 수 있는 퀴즈 시간을 마지막 페이지는 안 드릴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28번 할 차례인데 28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2번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우리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전통을 갈고 닦으면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것이 세계화의 참뜻이다. 자연스럽죠? 논란의 여지가 없죠? 자, 그럼 2번 말고 나머지 풀어볼게요. 1번. 미래의 인류 문화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이 이행할 것이다. 방향이 이행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인류 문화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행하겠지. 그러니까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해 갈 것이다. 나아갈 것이다가 이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으로 이행할 것이다. 가 맞겠죠? 2번은 맞는 거니까 넘어가고 3번. 우리 민족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저항적인 민족주의 경향을 지니게 되었으나 이제는 외국 사람들과 이웃으로서 교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뭐를 탈피해? 이것도 갑자기 뭐를 탈피해야 된다는 대상 없이 이건 목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동안에 조금 수탈의 역사가 강했기 때문에 저항적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되었으나 이거 역전 맞죠? 여기서는 왜냐면 앞에서는 조금 저항적이었으나 이제는 외국 사람들과 이웃으로서 교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무엇을? 저항적인 민족주의를 탈피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앞에 문장이 있는데 연결되는 한 문장 안에서 연결되니까 이런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을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런 사고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탈피할지에 대한 대상, 목적어를 써주셔야죠. 4번. 교통 및 정보통신수단이 가속적으로 발달함으로써 세계는 점차 좁아지고 있으며 국경 없는 지구촌과 한 지붕 경제권 시대인 것이다. 시대인 것이다? 이건 또 왜 것이다요? 앞에 뭐뭐한 것은 있어야지 뒤에 것이다로 봤는데 지금 뭐뭐한 것은 없잖아. 그러면 교통 및 정보통신수단이 가속적으로 발달함으로써 세계는 점차 좁아지고 있으며 국경 없는 지구촌 한 지붕 경제권 시대를 맞게 되었다. 뭐뭐한 것이 시대를. 그러니까 이제는 좁아지고 있어. 지구촌이 됐기 때문에 글로벌 빌리지가 돼서 그래서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국경 없는 지구촌과 한 지붕 경제권 시대를 이제 맞게 되었다. 맞이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지. 시대인 것이다. 는 서술어가 어색하죠. 그래서 그 호응이 맞지 않죠. 자, 그래서 시대를 맞게 되었다.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다음 5번. 암에는 바람성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 말고도 세포가 유전적으로 비정상적이어서 특수한 염색체의 일부분이 위치를 옮겨감으로써 그렇지. 앞에 하는 것 말고도니까 뒤에 발생하는 것도 있다. 이거는 오히려 것을 써줘야지. 왜? 앞에. 암에는 바람성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 말고도 뒤에 뭐뭐 발생하는 것도 있다. 암에는 바람성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 말고도 세포가 유전적으로 비정상이어서 특수한 염색체 일부분이 위치로 옮겨감으로써 발생하는 것도 있다. 해야 문장이 A and B 성분 일치가 되죠. 자, 그래서 28번에 2번 빼고 다 고쳐봤습니다. 자, 그러면 29번은 자, 몇 번이 답일까요? 맞는 답은 3번입니다. 3번 읽어볼게요. 선덕여왕은 성품이 인자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용모가 아름다워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선덕여왕은 이러이러해서 칭송받았다. 이해됐죠? 자, 나머지 고쳐볼게요. 1번. 영철은 다 떨어진 양복 저고리를 걸치고 바둑판처럼 검은 줄이 죽죽한 회색 영철이가 바지였어?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양복 저고리를 걸치고 바둑판처럼 검은 줄이 죽죽한 회색 바지를 뭐 한 거야? 그치? 입었다. 이거는 여러분 틀린 학생 없이 아마 다 맞출 것 같은데 그렇지. 영철이가 이렇게 되면 그냥 영철이가 바지란 뜻이 영철이가 갑자기 왜 바지야? 그게 아니라 영철은 다 떨어진 양복 저고리를 걸치고 바둑판처럼 검은 줄이 죽죽한 회색 바지를 입었다 라고 해야죠. 2번. 산을 내려가는 사람들은 그의 눈앞에서 아른거리곤 했다. 사람들은이 주어가 되면 안 되지. 그가 주어가 되지. 그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그렇죠. 이가 돼야지. 사람들이 산을 내려가는 사람들이 그의 눈앞에서 아른거린 거지. 사람들이. 3번이 맞는 거고 4번. 조선조의 양반들은 중국 문화를 근거로 지배층이 신분체제로 옹호하였다. 지배층이 옹호한 게 아니라 조선조의 양반들이 옹호한 건지 뭐를? 지배층의 신분제도.
이거는 이제 종속절이니까 조선조의 양반들은 이 사람들은 중국 문화를 근거로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신분체제, 그러니까 지배층의 신분체제,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이거 내용으로 보면 지배층의 소유자는 신분체제가 지배층의 신분체제를 옹호하였다. 그래서 의의가 되어죠. 5번. 누군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깊은 만족이 느껴져야 할 것이다. 맞아. 만족이가 되면 나도 모르게 고쳤네. 만족이가 되면 느껴져야 하는 거고 여기서는 느껴야 하는 거니까 만족을이죠. 만족을 느끼는 거지. 자, 누군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기의 삶에 대해 깊은 만족을 느껴야지. 만족을 느껴야 할 것이다. 만족을 느껴야죠. 자, 그럼 다 했어. 29번 다 했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30번의 정답은 빨리빨리 해버리죠. 5번입니다. 그럼 5번만 맞고 나머지는 틀린 거지. 그럼 5번 읽어볼까? 우리는 독서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와 만나게 되고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뭐뭐하게 되고 뭐뭐하게 된다. 문장 A and B 잘 연결됐죠. 그래서 5번은 안정적인 문장이에요. 그러면 1번 고쳐야죠. 그들이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난 후 하객들이 음식점으로 모였을 때 시작되었다. 뭐가? 이것도 뭐가? 이거 무장성분 결여죠. 뭐 피로연이? 아니면 축하연이?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결혼식 끝나고 뒤에 하는 거는 이제 피로연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뭐 축하 파티? 피로연? 보통 피로연이라고 한국에선 표현하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 당사자들이 신혼여행 떠나고 남은 사람들끼리 좀 파티하잖아. 그래서 막 그 신랑 신부가 어디 파티룸 같은 거 이제 좀 식사를 할 수 있고 이런 파티룸을 좀 잡아주잖아요. 물론 자기들은 같이 안 해도 이렇게 잡아주고 같이 이제 결혼식에 와줬다고 고마워하는 마음에 파티를 더 즐기세요라고 하는 의도로 그래서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무엇인지를 써줘야죠. 자, 2번. 화랑을 사친 이효는 화랑뿐 아니라 백성들은 행동 강령으로서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쉽다. 화랑의 사친 이유는 화랑뿐 아니라 백성들도 얘네뿐 아니라 누구도 그러니까 얘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구도 한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은이 아니라 백성들도 화랑의 사친 이유는 화랑뿐 아니라 백성들도 행동 강령으로서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성들도. 3번. 확실한 것은 그들이 이제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진실한 국민으로 살아갈 것은 틀림없다. 봐봐. 틀림없다. 확실한 것은 중복이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그들이 이제까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진실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 여기 좀 어색하니까 확실한 것은 빼줘야지. 확실한 것 하고 밑줄 치고 돼지꼬리 날려버려. 삭제. 자, 그냥 이거 확실한 것은 빼고 읽어볼게. 그들은 이제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진실한 국민으로 살아갈 것은 틀림없다. 그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확실한 것은 사족이에요. 확실한 것은 빼주세요. 4번. 첨단 통신 수단의 발달은 거리와 시간을 구애받지 아니야. 우리가 뭐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미 내가 얘기했네. 뭐에라고 하지. 그러니까 시간에. 첨단 통신 수단의 발달은 거리와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해준다. 시간을이 아니 시간을 아니라 시간에. 자, 그래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6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20페이지인데 이거를 6주, 7주? 13주, 14주, 4주에 걸쳐서 했네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늘 재밌지만 여러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 교재 안에서 이 문장 안에서 다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장대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이제 오늘 과제.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세이 마지막 에세이 두 번째지만 동시에 마지막 에세이 쓰기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열심히 과제하고 계실 텐데 이번 주 과제는 뭐냐면 이번 주 과제는 이 과제 자체도 시험 준비를 위한 과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하셨죠. 과학적 글쓰기와 고전읽기 1도 1학년 때 해보셨을 텐데 1학년 때도 아마 할당량의 한자 쓰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한자에 대한 부분이 퍼센테이지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선택은 아닌데 학교의 어떤 공통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할 거리를 같이 이제 선생님들끼리 회의해서 규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한자에 대한 수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한자에 대한 과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하냐면 사실은 과학적 글쓰기와 고전 읽기 2에 해당하는 한자 부분이 많아요. 근데 최대한 줄여서 144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그래서 페이지로는 6페이지의 한자인데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PPT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한자마다 5번씩 한자를 받아쓰게 돼 있는데 이번 주 과제는 시험 공부도 할 겸 한자 쓰기입니다. 한자를 이제 첫 번째가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전전반칙이면 전전반칙을 한자로 이렇게 5번씩 써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교재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꼭 교재 안 쓰고 그냥 뭐 이면지 아니면 다른 노트에 쓴 다음에 그거를 촬영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교재가 있으면 교재에다가 5번씩 쓴 걸 촬영해서 어쨌든 저한테는 촬영한 거를 뭐 여러분들 PPT나 PDF로 이렇게 6페이지니까 6페이지 쭉 한꺼번에 해서 뭐 올려주셔도 되고 보통 그렇게 올려주셔야죠. 여러 파일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서 6페이지 5번씩 쓴 다음에 한자 쓰기 이거는 과제지만 여러분 그래도 지금까지 한 과제에 비하면 이 과제 단순하고 좋지 않습니까? 과제지만 과제인 동시에 여러분 시험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 안에서 우리 한자 시험 범위가 144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요 시험 우리가 그러니까 한 이번 주에는 시험 범위 한자를 다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의문이 있어 교수님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한자를 사자성어를 한자로 쓰는 걸로 나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저도 사실 다 못 써요. 그래서 한자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제가 칸을 비워놓고 그 안에 사자성어를 한글로 쓰도록 가령 조변석계면 조변석계 한글로 쓰시면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울 때 조변석계 뜻 정령을 아침에 바꾸었다가 저녁에 또 고침 백성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는 변덕이 심한 정치다. 이걸 조변석계 외우면서 하시면 되지만 실제로 필기할 때 쓸 때는 한자로 쓰면서 하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는 한글로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글로 쓰도록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자성어를 쓰는데 우리 시험 범위 144부터 149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 시험 범위 전부를 그래봤자 6페이지인데 원래는 뒤에까지 더 길어요. 원래 2에서 해야 되는 건 뒤에까지 더 긴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6페이지 꼼꼼하게 5번씩 써서 사진을 찍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든 다음에 과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교재 있으시면 교재 아니면은 이 제가 올려드린 PDF 파일에서 요 페이지만 출력해서 그 위에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줄이 돼 있는 아무 종이에다 연습장에다 쓰셔도 되고 해서 5번씩 한자로 쓴 다음에 촬영해서 올려주시면 이번 주 과제 출석과 연결되는 출석 과제는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방금 제가 책을 접었는데 다 수업을 했습니다. 14주차 수업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뭐 작별 인사를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을 볼 때 우리가 같이 대면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인사 드릴 거기 때문에 작별 인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쉽지 않은 수업이었고 고전을 읽고 글쓰기를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매 시간 뭐 재미도 있으셨겠지만 일종의 도전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험 시도였을 수도 있을 텐데 매 시간 정말 너무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 유독 제가 담당한 반들이 제가 다 과학적 글쓰기와 고전 읽기만 담당했는데 여러분들이 누락되는 학생, 중간에 과제 포기하는 학생 거의 없이 다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성실하게 해주셔서 저는 벌써부터 이렇게 다 열심히 해주셨는데 여러분 학점을 어떻게 내야 되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학점을 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겠지만 시험은 딱 떨어지게 맞고 틀리고 있으니까 형평성이 좀 맞지 않을까?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같이 공부했던 어법, 문법 그리고 오늘 과제인 사자성어 그리고 같이 공부했던 8개 고전에서 제가 간단하게 문제 여러분 5가지 문제 내드렸죠? 그 중에서 몇 가지 추출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한 생각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동안 강의를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들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수준으로 출제할 겁니다. 제가 시험 날짜랑 이런 시험 범위 이런 거 다 정리해서 다시 나중에 올려드릴 텐데 일단 이번 주에는 편하게 영상으로 같이 요거 어법 공부하시고 사자성어 쓰는 거 과제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매주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서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걱정한 것이 무색할 만큼 너무 잘해주시고 잘 따라주고 알아서도 너무 잘해줘서 제가 정말 제자 복이 많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한 학기 무사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시험 시간에 얼굴 보면서 또 인사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막 장황하게 또 이렇게 마지막 말 길어지는 건 촌스러우니까 장황하게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수업 영상 열심히 듣고 과제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제일 먼저 많이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딴 것보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학교에서 건강하게 그래서 수업 이제 시험 볼 때 시험 날짜는 12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일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요거 다시 강의실 확정 학교에서 저희한테 강의실 배정해 드리는 대로 다시 공지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얼굴 보고 우리 반갑게 다시 인사하도록 해요. 오늘 마지막 동영상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그동안 14주 동안 그리고 오늘 1차시 2차시 영상 동안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주 과제도 화이팅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